예, 어, 정말 오래간만에 에스덴의 물리학을 한번 다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요. 어, 에스덴의 물리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중력 이론, 에스덴의 에스덴 이론에 나오는 물리학에 나오는 중력 이론이 성취해낸 결실들 중에서 중력 상수에 관한 이론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약 4년 전에 아인슈타인 문제라는 그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쯤에. 이 책은 사실 그 1969년에 나온 에스프덴이 출간한 The Physics Without Einstein, Physics Without Einstein이라는 그 책에 약 한 챕터 9, 9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의 약 한 60% 정도를 커버를 했습니다. 약 8개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뭐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또 뭐 좀 쉽다면 쉽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수식에 관련된 것만 조금 비춰줘도 나름 좀 센세이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4년 지나는 사이에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들도 좀 알게 됐고요. 물론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그 내용상에 대세 지장은 없는데 이거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고 또 저도 그동안 오해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가지고 실험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올린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그 인터넷에 직접 찾아가 보시면은 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오늘은 그 중력 이론 중에서 중력 상수에 관한 공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어,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에테르 물리학, 이 에스펜의 물리학을 소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에테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용어상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그 중력 이론을 확립하고 나니까 본의 아니게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그 비전을 자기 이론에서 이제 그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를 운운하게 되면은 소위 그 프리 에너지 그 무료 에너지 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가는 모르겠습니다.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책 소개에서도 사실 맨 마지막 장인가에 프리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그 주류 물리학에서는 프리 에너지가 어쩌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연력학 제의 법칙 혹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뭐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처음부터 조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중력 상수의 이론식을 처음부터 이제 좀 한번 일종의 광고겠죠. 일종의 그 어떤 맛있는 상품을 이제 광고로 좀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듯이 이제 중력 이론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제 뭐 저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력 이론이 이분의 중력 이론이 뭐 사실 얼마 별 볼 일 없는데 과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주류 물리학에서의 그 중력 이론이 차지하는
지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 그 상황을 알게 되면은 중력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주류 물리학에서 이분의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무슨 뭐 비평을 해가지고서 뭐 까부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별 어떤 그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분의 이론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었고 그 관심을 갖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한 동영상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이제 다 하나로 다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죠. 대통일 시대. 이 힘은 자연의 네 가지의 힘. 잠시만요. 이분은 지금 그 연세대 천문우주과학과 이석영 교수님이신데요. 예전에 이분이 한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따놓은 게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가 보려니까 잘 못 찾겠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렇게 따놓은 게 있었어요. 이런 동영상 말고도 사실 외국에서 나온 그 동영상들 보면은 중력이 아직도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리고 또 노력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당연히 한국말로 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다시. 힘이 있습니다. 중력, 강력, 전자기력, 양력. 이 네 개의 힘으로 지구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중력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중력이고요. 전자기력은 이 조명, 빛 나오는 게 전자기력입니다. 강력은 여러분들과 내 몸을 만들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핵을 구성하는 힘이고요. 양력은 뭐 베타 분계라든지 방사능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힘입니다. 이 네 개의 힘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개의 힘. 근데 아주 재미나게도요. 이 네 개의 힘 중에 중력만 빼고, 중력은 저희가 몰라요. 근데 아주 재미나게도요. 이 네 개의 힘 중에 중력만 빼고, 중력은 저희가 몰라요. 도대체 어떠한 진짜 이 원칙이 있는지 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진짜 이 원칙이 있는지 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물론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리학의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중력은 아주 어렵고요. 중력을 제외한 강력,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 요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반복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됐긴 했습니다만은 반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요지는 어쨌든 중력은 아직 아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력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가 있긴 한데, 아마 이분이 시사하는 거는 이제 그 끈이론, 소위 스트링 티어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퀀텀 루프 그래비티라고 하는 이론들을 아마 얘기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더 구글에서 찾아보시려면은 Gravity in Modern Physics라는 키워드를 한번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는데, 한번 그렇게 찾아보면은 더 다양한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으면 Gravity in Modern Physics라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ravity in Modern Physics 이렇게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쭉 보면은 Quantum Gravity and Hardest Problem Physics, 양자 중력과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뭐 이런 영상이 있고, 뭐 Gravity Explained Simply, 요거는 아마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흔히 알려진 그런 영상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외에도 무슨 유니버스 우주는 실제가 아니다라든가 뭐 별일이 지금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비티가 그러니까 이 중력이 퀀텀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뭐 물리학자들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free will, 자유지, 하나님, 뭐 시간,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The Trouble with Gravity라는 요 책이 있는데 이건 아마 리 스몰이 아마가 아니고 리 스몰이라는 사람이 그 물리학자가 실제로 이런 책을 썼고 그 요즘 한국에 뭐 아인슈타인은 뭐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처럼 이라는 뭐 책 그 책하고 그 책은 그 Unfinished Business with Einstein인가 뭐 그런 거고요. 요거는 그것도 먼저 나온 Trouble with Gravity라는 책을 아마 동영상으로 딴 사람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Gravity는 Force 힘이냐 뭐 이 여자는 이제 서비나 호센펠드라는 독일 물리학자인데 뭐 요즘 유명한 그 물리학자들하고 같이 토론하는데 참가하는 나름 그래도 알아주는 그 물리학자인 걸로 보입니다. 그 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오나르소스 킨드는 이제 끈이론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뭐 과거에도 그 한국의 카이스트에도 잠시 왔다가 간 걸로 알고요. 교수직을 아마 잠시 일시적으로 맡았다.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독일의 젊은 또 하나의 과학 그 물리학자인데 알렉산더 운지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물리학의 현 상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에스펜 물리학을 설명하는 할 때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추구하는 그 관성의 원인, 관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해럴드 에스펜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입장과 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름 흥미로운 그런 주제라서 아마 언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력 공식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해럴드 에스펜의 그 The Physics Without Einstein이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이제 컷앤 페이스트한 건데요. 이 공식 먼저 이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을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하는 것이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예, 여기까지 상당히 흥미롭고 너무 간단하게 얻어지기 때문에 이제 흥미로운데 여기서 이제 1로 넘어올 때 이제 이분의 에테르 물리학에 이제서 얘기하는 그 에테르 공간의 그 구조와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X는 여기서 이것이 X인데요. X는 사실은 그래비턴이라고 하는 입자의 반경입니다. 여기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이 그래비턴이라고 하는 건 주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래비턴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 주류 물리학의 그래비턴은 전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는 그래비턴은 전기를 갖고 있고요. 또 이 입자의 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류 물리학에서는 그 입자 뭐 전자와 같은 그런 입자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그 거의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분은 확실하게 이 반경을 얘기합니다. 이런 입자들의 반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에테르 물리학이 시작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아주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제 그것은 그 소위 탐슨의 전자라고 하는 것, 주류 물리학사에서 탐슨의 전자라고 알려진 것, 그 개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비톤의 반경이 이제 x고, 그 다음에 a는 전자의 반경입니다. 그리고 이 g는 이제 그 그래비톤의 반경과 전자의 반경 간의 그 상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상수는 실제로 5063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계산해냈어요. 이 g를 얻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 Physics Without Einstein이라는 책에서 한 7장 까지 거의 가서, 이거는 6장에서 5장에서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더 넘어가서 이제 7장에서 G값을 그래비톤과 전자 반경 간의 그 비율을 계산하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A와 그 D는 여기서 에테르 그 공간의 그 격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격자 거리와 전자 간의 비율이 108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테르가 격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그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물리학자들 속에 간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개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규명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에테르 입자들이 마치 고체의 그 결정 구조와 같은,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단순한, 소위 물리학에서 고체 물리학에서 심플 큐빅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구조의 그 격자의 결정 격자의 거리, 격자 간 거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여기 108파이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넣어서 다시 계산하면 이런 공식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 수 있는 계산이라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훨씬 계산하기 좋은, 이미 다 계산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계산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G값을 이론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됩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 그 스티븐 와인버그라고 한 2021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소위 스티븐 와인버그,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당시에 그 아마 슈퍼스트링 시메트리 티어리인가 뭐 슈퍼스트링 티어리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발언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이론이 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에스프덴이 그 마치 그 어떤 사람이 그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보 해협을 건너는 그런 얘기 중에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 많은 그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얘기고, 그것을
얼마나 잘 준비했냐는 얘기고 그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실하다, 아주 충실하다는 내용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에스텐의 중력 상수 이론식도 그런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확한 중력 상수를 이론적으로 이 정도로 계산해냈다면 그의 이론에 관심을 좀 둘만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좀 투서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한번 하고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